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1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PLL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정보통신기술 영어 해설에서 PLL 구조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성 비교기 또는 위성 검출기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루프 필터가 저역 통과 필터로서 존재합니다. 즉 저역 통과 필터를 루프 필터로 쓰시는 건데, 일단 이름은 루프 필터 또는 저역 통과 필터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압제와 발진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일단 PLL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입력 신호가 세타 i라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 i란 말이죠. 그리고 볼티지 컨트롤도 오실레이터에서 사인 세타 i라는 그런 약간의 에러 위상을 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는 전파가 출력이 되고 있다 칩시다. 위상 비교기는 곱셈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둘을 곱셈해주면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 i는 제가 미리 계산해뒀는데 2분의 1에 사인 세타 i 플러스 세타 i고, 거기다가 사인 세타 i 빼기 세타 i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루프 필터가 LPF라 했죠? LPF에서 이 부분은 비교적 고주파니까 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루프 필터의 출력은 대략적으로 보면 사인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i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 위상이 거의 다 맞아가지고 세타 i가 세타 i랑 거의 비슷하다면, 요거 값은 거의 0이니까 거의 테일러 근사를 쓰면은 이 출력은 세타 i랑 세타 i의 차이에 거의 같아집니다. 거의 이렇게 비슷해집니다. 만약에 세타 i가 세타 i보다 크다, 그러면 이 출력 값이 음수가 되어서 여기 낮은 전압이 공급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주파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세타 i랑 세타 i가 더 가까워지겠죠. 만약에 세타 i랑 세타 i를 비교했을 때 세타 i가 더 작더라, 그러면 이 값이 양수가 되어서 루프 필터의 출력이 올라가고 사인 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인 세타에서 요 부분이 세타 i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타 i랑 세타 i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즉 네거티브 피드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루프 필터를 통과한 출력이 어떤 전압제와 발진기를 조정을 하고, 전압제와 발진기가 그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입력시는 세타 i에 맞는 위상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둘의 위상 비교는 곱셈기를 이용해서 비교가 되고, 곱셈기의 비교 출력에서 고주파 성분을 잘라버리기 위해 루프 필터가 존재하고, 루프 필터는 LPF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PLL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주파수 변별기는 이 주파수 합성기의 기본 구성 요소는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대수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ABC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바, B, C바 플러스 ABC, 그리고 또 ABC와 A바, BC, 그리고 ABC와 A, B바, C 해서 보면은 A바, B, C바 플러스 ABC, B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하면 BC죠? 이 부분을 계산하면 AC입니다. 정리해주면 이걸 또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A바, B, C바 플러스 ABC 플러스 BC 플러스 ABC 플러스 AC 해서 정리해주면 A바, B, C바 플러스 ABC랑 BC를 더해주면 B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BC랑 AC를 더해주면 또 AC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A바, B, C바 플러스 A바 플러스 A, B, C 플러스 AC를 해줍니다.
그러면 A바 B, C바 플러스 A바 BC 플러스 ABC 플러스 AC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정리해주면 A바 B가 될 것이고요. 뒤에 거는 AC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카르노 웹을 쓰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수식을 전개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자, 단상회로에 220 VRMS 전압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거를 보면은 이걸 I를 하고 이걸 V를 할게요. RMS 단위입니다. 여기 220이 걸린대요. 그런데 10A RMS의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전압보다 60도 이상이 뒤진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위상은 여기에 이렇게 뒤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60이고 크기는 10이래요. 자, 그럼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그냥 P는 V RMS, I RMS, 코사인 세타겠죠? 왜냐면 요렇게 내적을 해가지고 여기 값이 바로 실수 값이니까 실수 성분, 그러니까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이 될 테니까요. 계산해보면 220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1100W가 되겠습니다. 네, 플립플롭과 레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플립플롭과 레치의 차이는 사실은 정의하기 나름이라서 조금 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문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레치는 어떤 이렇게 클럭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레벨이 하이 레벨에서 동작한다. 그러면은 이동 안에 동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막 이런 식의 값이 바뀌면 막 그에 따라서 가지고 요 구간 내에서 막 반응을 해요. 딱딱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나와요. 이것과 연산하고 뭐 이거 연산하고 이거 연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플립플롭은 이렇게 상승 엣지들에서만 반응을 하거나 상승 엣지에서 이렇게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값이 연산돼서 출력이 된다거나 혹은 하강 엣지에서만 작동한다거나 하강 엣지에서만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연산이 된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그냥 정의 중 하나로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형 정전압 조정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한 비교인데요. 선형 정전압 조정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V인이 있을 때 어떤 저항 성분을 타고 Vout이 있고 이 저항도 어떻게 조정이 잘 되고 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웃 로드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흐르고 전압 강하고도 있기 때문에 파워 로스가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효율이 낮습니다. 그에 비해 스위칭은 이렇게 어떤 전압원이 있을 때 이 전압원을 계속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주면서 PWM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스위칭이 이게 바로 주파수가 될 거고요. 스위칭 주파수. 그래서 이렇게 PWM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균 DC 전압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가 열렸다 닫혔다 해서 전류가 흐른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고속의 스위칭에서 이렇게 고주파로 변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때문에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잡음이 적다는 게 틀렸고요. 작은 변압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변압기를 이용할 때 AC를 이용을 하잖아요. AC에서 스위칭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이 인덕턴스가 크면은 만약에 제오메갈이 크다면 이 전류가 더 적게 흐르겠죠.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흐르는 자속이 작아지게 되고 자속이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저주파일 때 이쪽에 출력을 내주기 위해선 이쪽에 인덕턴스를 낮춰줘야 됩니다. 인덕턴스를 낮춘다는 것은 단면적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이 단면적.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변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입력이 거의 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 전류는 클 수 있겠죠. 전류는 클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곱이 P인에 가까운 정도까지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전압에서 큰 부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태분인 이런 걸로 풀어보기보다는 그냥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i만큼의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 지점의 전압은 11-2i죠. 그러면 이 전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4분의 11-2i고 이쪽의 전압은 11을 얘가 0V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11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3 플러스 6i게 됩니다. 그리고 i를 구해보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 전류도 구할 수가 있죠. 6분의 11-2i입니다. 그래서 i는 6분의 11-2i 플러스 4분의 11-2i라서 양변에 11을 곱해주면 12i는 22 빼기 4i 플러스 33 마이너스 6i가 되고 계산하면 55 마이너스 10i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2i는 55 그래서 i는 2분의 5mA가 됩니다. 자, 그럼 남은 거는 이 i를 여기 대입해 주는 거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33 플러스 6 플러스 2분의 5 하면 6 곱하기 2분의 5죠. 3이고 15 마이너스 18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이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 파트, 최종 한 파트, 그리고 이 파트 1, 2, 3이라 놓고 해결해 볼게요. 1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이오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V2가 양일 경우에는 그대로 들어가서 여기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니까 그대로 V2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V2가 음수라면 여기 다이오드가 꺼지고 0이 들어가서 그냥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출력, V 출력, 두 번째 출력은 그냥 V2의 양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V1이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두 번째 부분은 V1과 V2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쇼트가 되겠죠. 쇼트된 거기 때문에 이 저항은 지금 병렬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R이 되고 이쪽 VO2는 반전 입력이 되고 있고 저항비가 2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V2가 될 거예요. 자, 지금 그게 3에서 보시면 VO를 보시면 요 마이너스 2 V2라는 것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또 이렇게 반전 증폭이 되는데 R분의 R이니까 그냥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서 2V2가 될 것이고요. 얘는 그리고 이 V2의 플러스 부분이 더해질 텐데 어떻게 더해지느냐 2분의 R분의 R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가 돼서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에서 V2의 플러스 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V2의 플러스 부분이 1인 경우에는 이게 그냥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을 보시면 이 부분은 그냥 여기 2V2니까 2에다가 V2의 플러스 부분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니까 0이 나올 거고요. 이 부분에선 2배의 V2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플러스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안 나오고 요거 2V2만 나와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0이 될 것이고 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반도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진성 실리콘이 열 에너지를 얻으면 일부 가전자는 자유전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 밴드가 있을 때 이렇게 진성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페르미 레벨이 있을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가전자,
제일 끝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죠. 열 에너지를 얻으면 일부 가전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로. 그래서 컨덕션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도체처럼. 맞습니다. 진성 실리콘에는 4개의 가전자가 있다. 실리콘은 사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랑 하나씩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공유를 함에 따라서 8개를 딱 채워주는데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죠. 공유전자가 있는데 얘는 지금 4개는 자기 거고 4개는 옆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4개의 가전자가 있는 거 맞습니다. 진성 실리콘에서 온도 상승에 의해 생성된 전자 전공의 수는 같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홀이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랑 요거 합쳐지면은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게 이렇게 나눠진 거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그렇기 때문에 전자 전공수는 같습니다. 진성 실리콘에 안티몬을 넣으면 전기 전도성이 감소한다. 안티몬이 뭐 5족이던가요? 3족이던가요? 뭐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도너나 어셉터가 되겠죠. 불순물을 넣어주면은 그만큼 홀이나 전자가 더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측정이에요, 측정. 여기 전압계를 이렇게 하나 갖다 댔더니 6.3V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인풋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고려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여기가 7V였고, 여기가 6.3V래요. 그리고 여기가 3.3V랍니다. 그럼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330분의 3.3이니까 얼마예요? 0.01mA겠죠? 0.01A죠? 죄송합니다. 그냥 0.01A가 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3의 흐르는 전류가 지금 보면은 3에서 30kg로 나눠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0.1mA가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A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4승A죠.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A고요. 자, 그런데 이 베타 커런트, 이 베이스 커런트는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커런트가 요렇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는 0.01분의 0.1ml가 되어서 10의 마이너스 2분의 아니죠. 반대로 계산했네요. 베타는 베타 커런트, 그러니까 베이스 커런트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요 커런트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 대략 대충 100에 가까운 9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커런트도 포함하기 때문에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커런트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풀면은 그냥 대충 100에 가까운 값이 9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V2가 그라운드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V에는 그리고 사인이 들어갑니다. 0을 기준으로 한 사인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0이므로 얘가 만약에 대충 어느 정도 1V가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큰 출력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정전압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될 겁니다. 어떤 피크치로 딱 고정이 되다가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 출력은 마이너스로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이 또 정전압에 의해서 마이너스 어디론가 딱 고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두 가지 스테이트를 갖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이걸 실험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이쪽에는 사인이 들어가고 있고 출력은 지금 사각파가 나오고 있어요.
출력은 지금 사각파가 나오고 있는데 사각파를 꺼볼게요. 사각파를 끄고 보시면 이쪽 다이오드 쪽의 출력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두 가지 상태를 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입력을 좀 더 바꿔볼 수도 있는데요. 주파수를 바꿔봐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DC 볼테이지를 바꿔본다면 하나의 값으로만 나타날 거예요. 굉장히 DC가 마이너스로 커진다면 마이너스 쪽의 값만 나올 거고요. DC 값이 만약에 음수로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 지금 값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플러스 쪽의 값만 나올 거예요. 플러스 세츄레이션 되는 값이죠.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두 개만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방송공학 쪽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은 픽셀 수가 640 곱하기 480개래요. 그래서 640 곱하기 480이 픽셀 개수고요. 픽셀당 1024개 색상 중 어느 하나라고 했으니까 10비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0을 곱해주고 초당 10장씩 전송하므로 곱하기 10을 또 해주면 답은 30.72 메가 bps가 되겠습니다. 네, 광섬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송 매체의 대역폭이 크므로 데이터 전송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대역폭과 관련된 거는 그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빛이 퍼지는 정도, 그러니까 빛이 분산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대역폭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게 빛의 속도가 전달된다 그렇지 않고요. 빛의 속도가 전달되는 거는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은 빛의 속도가 전달이 되고요. 다만 이게 서로 상호 간의 그 심볼 간 간섭이 생기는 게 크기 때문에 전선이 그 광보다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케이블의 지름이 작고 탭을 내기가 좋아 다루기 편리하다. 탭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라주면은 이거를 새로 다시 연결하고 이렇게 복잡한 터미널 같은 장치가 필요해가지고요.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다루기 쉽지 않다는 거는 이게 꺾임이나 그런데 약하다는 걸로부터도 알 수 있고요. 중간에 뚝 끊어지거든요. 많이 꺾고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요. 일반 전선에 비해서. 외부의 전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주파수 되게 달라서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리피터 설치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멀리까지 가도 이게 분산되거나 에너지가 낮아지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리피터 설치 비용이 절감되고 에러의 원인이 되는 그런 리피터 수도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먼저 이 플러스 쪽 단자를 보시면 RR 1대1이니까 여기 전압이 5V가 걸리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R로 인해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5V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VI가 5V보다 크다면 전류가 일로 쭉 흘러가지고 이쪽 R 저항을 타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 증폭이 되는데 비율은 R 대 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반전 증폭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VI가 5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갖는 기울기를 갖는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VI가 5보다 작아지면 어떨까요? 0이라면요. 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건데 여기는 이제 전류가 다이오드를 타고 쭉 흘러버리겠죠?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쇼트가 되는 거죠. 다이오드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 5V가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VO로. 그렇기 때문에 VI가 5V 이하일 때에는 그냥 5V가 나오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트랜지스터의 채널 렌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트랜지스터의 전류는 IDS는 2분의 1 mu n c 옥스 L분의 W V 오버드라이브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세츄레이션일 때. 세츄레이션이 아니라면 또 다르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트레이드일 때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이 의미는 이 부분은 전하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 부분은 저항 성분이에요. 채널 위스가 크다는 거는 이렇게 넓어서 갈 수 있는 길이 넓다. 위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그리고 이 길이란 것은 요거죠. 그러니까 저항의 길이인 거예요. 채널 랭스는. 그래서 채널 랭스가 길어진다고 하면은 저항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NMOS건 PMOS건 간에 상관없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공핍 영역의 두께 D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데 이게 루트 역방향 발전화 크기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캐패시턴스가 변하고 이걸 이용해서 전자 동조로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베렉터, 베리어블 캐패시터라는 뜻이죠. 베렉터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먼저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풀어본다면 대충 형태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1로 놓고 풀게요. 그러면 전달함수는 반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거를 보면은 여기 1이니까 그냥 없애주고 1과 SCF분의 1인데 CF가 1이므로 S분의 1분의 S분의 1이 될 거예요. S를 다 곱해주면 1 플러스 S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요 구간에서 보시면 요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에요. 1이니까. 그래서 YS는 마이너스 S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역변환을 해보면 마이너스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2의 마이너스 t는 뭐죠? 2의 t가 이거니까 2의 마이너스 t는 이거죠? 이거를 1만큼 내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거 다 아니고 가장 비슷한 거는 요 구간에서 가장 비슷한 걸 잘라보면은 요게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될 것인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지 않고 쉽게 푸는 방법 보시면 DC에서 출력은 그냥 어떤 값이에요. 마이너스 R1분의 RF 이런 비율로 나타날 것이고 AC F가 무한대로 갈 때 AC는 여기가 쇼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는 전압이 0V가 그대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0이 나옵니다. 이거는 LPF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LPF랑 비슷한 건 적분기입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를 적분한 거랑 비슷한 거는 이게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부호를 고려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야 되므로 부호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보시면 이 플러스 쪽 단자에는 VI가 입력이 되고 있고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도 VI예요. 그럼 이쪽이 양단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전류는 안 흐를 것이고 전류가 없고 여기도 전류는 안 흐르겠죠. 이게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그리고 이쪽이 둘 다 0이니까 이쪽도 전류가 안 흐를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전압 강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VI가 그대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회로를 보시면 여기 멀티플 이미터 BJT가 존재하는데요. 둘 중 하나라도 0이라면 얘가 턴온 되어서 0이 나올 것이고 얘가 꺼짐으로 1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0, 01, 10 모두 출력은 1이 나오는데 둘 다 11인 경우에만 여기가 켜져서 여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1인 들어가서 0이 나올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낸드죠. 자, 낸드인데 반가상기의 합이란 것은 XOR입니다. XOR이라고 하면은 A, B바 플러스 A바 B죠. 여기서 보시면 유독 4번의 눈길이 가는 게 이 부분은 A가 낸드에 들어갔으니까 A 바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B 바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낸드가 있으니까 엔드에 낫이 있는 건데 이 낫은 뒤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건 XOR로 이거는 그냥 XOR이 아니고 OR로 바뀝니다. 이걸로 바뀌죠. 자, 그리고 이 낫이 일로 갔기 때문에 낫이 일로 가면은 이건 그냥 AND가 됩니다. 그래서 A바 AND B 그 다음에 A AND B바가 되어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로 구현한 반가상기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카로노 웹을 역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기에 C반은 다 공통이니까 없애보고 요거를 볼게요. A반이니까 A가 0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C가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0이어야 하네요. 그럼 해당하는 요거죠? 그럼 남은 건 요건데 요게 표현이 가능한지 볼게요. 지금 A가 1이고 B가 0 그리고 D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냈다는 뜻이겠죠? 이거 하면은 이게 요거는 C하고 지금 다 포함됐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음에 C가 1이라는 조건이 더 들어갔네요. C가 1이라고 하면은 요거 빼고 요거 하나만 동그라미 친 거니까 2번도 맞겠죠? 4번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 A바 D바니까 A가 0, D가 0, A가 0, D가 0. 그러니까 요렇게 묶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남는데 B가 0, B가 0, 그리고 B가 0, C가 1, D가 0 하면 요 중에 하나니까 요런 식으로 묶었다는 얘기겠죠? 포함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3번인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A바 D바는 똑같이 되니까 요 C, D바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C가 1이고 D가 0이래요. 요거죠? 요거를 딱 이렇게 동그라미 쳐오면 얘도 포함이 되네요. 즉 C, D바가 1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A, B가 1인 경우에는 여기 0이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동그라미에 포함이 되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 없어지고 B바, C, D바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그냥 부분분수로 잘 펼치면 되는데요. 제가 풀어놓은 문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10으로 다 묶어내고 하면은 이렇게 S 플러스 5랑 S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이거를 부분분수를 펼쳐주면은 여기 10은 이 100을 10으로 나눠주고 S 플러스 10에서 S 플러스 5를 빼면 5가 남죠. 그러므로 5분의 10에서 2가 남을 거고요. S 곱하기 S 플러스 하면 그대로 오고 이거를 부분분수 펼치면 S 플러스 5분의 1 빼기 S 플러스 1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두 의 곱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올 것이고요. 이 식을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5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고 거기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이렇게 뺄셈을 해주고요. 이것도 S 플러스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나눗셈을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이 되고요. 그래서 뭐 뺄 거, 상쇄될 거 다 상쇄시켜주면 남는 건 이거예요. 이거 역변환해주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풀어드리기보다는 그냥 이게 제 블로그에 있는 이 식을 한번 따라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